아무리 한 가족이더라도 아이와 어른의 취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캠핑입니다. 이제 캠핑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빠들에게는 캠핑 장비를 사고 싶은 욕구가 이런 발동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출시가 되면서 아빠들에게는 이걸 살까? 아니야, 참을까? 이런 걱정과 설렘, 고민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가장 핫한 캠핑 아이템이죠. 올해 출시된 캠핑카, 저희 비젠라이프가 만나보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안락한 숙소는 물론이고요. 그 안에 냉장고, TV, 에어컨,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캠핑카의 세계 한번 빠져볼까요? 저와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H자동차 네. 상품본부에서 커스터마이징 상품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현백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잘생긴 우리 매니저님. 저와 함께 오늘 이렇게 현장 도는데 좀 불안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 좀 큰 차를 처음 보는데. 아유,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일단 이게 1톤 트럭을 기본 베이스로 만든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전방 시야가 높고 딱 잘 보입니다. 예. 운전하기 편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 저희 그 승용차나 SUV처럼 후드 라인들이 없기 때문에 네. 시야 각이라든지 그런 장애물에 대해서 좀 인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잘 나와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1톤 트럭을 이제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뒤에 캠핑 공간을 실었을 때 그 힘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 저속 구간이나 뭐 이럴 때에는 크게 힘이 달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기존에 이 베이스되는 1톤 화물 자체가 중량을 적재하고 달리는데 최적화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네. 곳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행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또 고속상에서도 이제 저희가 안전 관련돼 있는 이제 상품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차속 제한을 110km로 저희가 제한을 해두었습니다. 아, 110km 넘어가면은 속도가 안 붙는군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톤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만약에 소비자가 운전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이 변속기가 지금 자동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수동과 자동 두 개가 다 버전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변속기나 이렇게 이제 수동 변속으로 이제 조작하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오토 사양에 대한 고객분들의 니즈가 많으셔서 그 오토 사양만, 오토 변속, 자동 변속기 사양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언덕길을 올라간다거나 비포장 도로를 간다거나 캠핑의 뭐 도로가 좀 그런 편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언덕 뭐 밀리거나 시동 꺼짐 이런 게 또 불안하실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자동 변속기를 택한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진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구나.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바깥으로 지금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어린아이가 팔을 쭉 벌린 그 정도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양 측면을 활용해가지고 뒤를 바라볼 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다 잘 보이고요. 디젤만 지금 나오는 거죠? 예, 디젤 L2.5 엔진이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차량 캠핑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H사에서 나온 양산형 캠핑카를 타고 우리 담당님과 함께 훈훈한 주행을 마쳤는데요. 이제는 이 차량의 뒷부분에 대해서 캠핑 공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가시죠. 네.
네,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지금 실내 공간 들어왔는데, 자, 지금 한번 사방을 한번 둘러보면, 와, 이거 무슨 정말 말 그대로 숙소가 하나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오, 지금 이 앞쪽을 지금 보니까요. 이 평평한 공간이 너무나 이게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스마트 룸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 네. 저 주행 중에는 저희가 닫혀 있다가 저희 캠핑을 하실 때 버튼을 누르시면 800mm 전동식으로 확장이 되는 저희 공간입니다. 와, 지금 여기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인이 성인 두 분이 네, 이곳을 편하게 취침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네.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키가 한 179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반 성인의 어떤 좀 평균 키인데, 예, 이렇게 공간에서 충분히 잘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우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숨겨져 있는 그 네네. 팔 공간도 더 생기기 공간도 때문에 있고. 네네. 네. 앞쪽에도 숨겨진 침실 공간이 앞쪽에도 있다고요? 네. 아, 이 공간이 있네요, 지금. 네.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요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네, 안전키를, 네, 안전키를 넣고 넣고 버튼을 누르면 네. 이 천장이 이제 버튼을 내리면 네. 위에 천장에서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머리는 지금 운전석이 있는데 위쪽으로 지금 거의 와 계신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누웠는데요. 키가 크신 담당님도 발이 밖으로 안 빠져나갈 정도로 공간이 충분하네요. 창문을 이렇게 여시면은 네. 이제 환풍도 되고 네,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다음에 벌레 같은 것도 이제 해충도 방지하실 수 있는. 그렇죠. 여름에는 모기가 많으니까. 네. 조금 저희 주방 개념인데 저희가 이 캠핑카는 좁은 공간을 좀 활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뭐 캠핑 요리들이나 이렇게 손질하실 때 이렇게 개수대처럼 싱크대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아, 여기서 지금 수도꼭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네네. 예. 지금 물이 나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사용하실 때는 덮고 여기 뭐 넓게 이제 도마나 이렇게 두실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단에는 이제 저희가 그 간단한 요즘 간편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자레인지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 전자레인지를 넣어놨네. 네, 전자레인지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넓은 수납 공간이 한번 열어봐 주시죠. 아, 뭐. 네. 네. 넓은 수납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지금 수납 공간 이것도 여는 것도 약간 뭔가 독특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딸깍이로 한번 뭔가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주행 중에 저희가 이게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런 그 안전 장치들을 다 걸쇠로 해서 지금 적용을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네. 캠핑카에 있는 내부에 있는 모든 수납 공간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주행 중에 열리지 않도록 결속되게. 결속되게 딱.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냉장고인데 저희가 이제 150리터 냉장고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저희 이 냉동실, 네. 냉동을 할 수 있는 냉동실, 볼게요. 운동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밑에 공간에는 이제 냉장실입니다. 냉장실이 있고요. 최하단에는 저희 페트병 네. 같은 거를 이제 담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것도 큰 공간을 공간이 있고. 네, 저희 에어컨을 지금 위에 천정에 지금 천장에 매립식으로 에어컨으로.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시면 네. 저희가 에어컨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버튼 및 저희가 직접 누르실 수도 있고 저희가 별도 리모컨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뒀습니다. 네. 이쪽은 네, 이건 뭘까요? 얘는 이제 환풍팬인데 실내의 더운 공기나 실내의 냄새를 밖으로 빼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좀 서늘한 공기를 신선 산소를 공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능도 그럼 팬이 좌우가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아웃 기능 네. 그다음에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인아웃과 온오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화장실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따라란. 이렇게 위아래를 살펴봤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뭔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샤워기 부스네요. 이게 말 그대로. 예, 샤워도 할 수 있고 세면대로도 샤워하실 때는 그 샤워 거리에다가 이렇게 거셔서 쓰시면 네, 샤워거리로 샤워 부스도 되고
아닐 때는 세면기로도 쓸 수도 있고. 네, 세면기로도 쓰실 때는 저희가 이쪽에 버튼에 숨겨져 있는 이 기능을 거울처럼 보이시죠? 네. 거울인 줄 알았는데. 아, 내리면 또 이렇게 또 네네. 세면대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담긴 물은 이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배출구로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배출구로 떨어지게끔. 네. 옆쪽으로 와보니까 지금 이쪽에는 지금 TV가 하나 달려 있어요. 네네. 지금. 그리고 이쪽은 또 전체적으로 이 차량에 대한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봐요. 네, 이쪽이 저희가 지금 스마트 통합 컨트롤러인데 네. 저희가 캠핑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조명이라든지 청수 용량, 그다음 워터펌프 사용, 그다음에 저희가 뭐 220V 사용, 히터.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기 히터 홀은 저희 냉장고 밑쪽에 저 홀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지금 히터 뜨거운 바람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는 이제 통합 컨트롤로 제어를 가능하시고 또한 이 밟고 계시는 이 바닥은 네. 저희가 한국인들 특성은 이 히터보다는 바닥 난방, 온돌식 난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선을 지금 다 온돌 열선을 다 깔아놨습니다. 이 바닥도 그냥 일반 바닥이 아니라 열선을 깔아놓은 바닥이에요. 네, 정말 집과 같은 편안함을 고객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바닥 난방도 다 지금 적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맨발로 돌아다니도 발이 안 시렵도록. 네, 음. 핸드폰 이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어플로. 네, 휴대폰 어플이 메커니즘이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네요. GUI나 동일하기 똑같이 때문에 생겼네요 지금. 네. 요거랑 지금 다 똑같네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어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려고 누워서 네. 굳이 여기까지 안 와서 네. 오지 않고 휴대폰으로 다 끌 수가 있다. 네, 제어가 된다. 전체가 다 제어가 된다. 그것이 저희 캠핑카의 장점이고 네. 곳곳에 저희가 취층 공간을 마련해둔 곳곳에는 네. 저희가 220V USB 충전, 그래서 핸드폰 충전이나 뭐 노트북 같은 것들 충전하실 때 전혀 문제 없도록 저희가 뒤쪽에도 다 마련을 해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게 운영될 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네네.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무슨 뭐 태양광이라던가 뭐 이런 패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되나요? 예. 저희가 지금 충전 시스템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기본차에서 발전하는 엔진에서 발전하는 그 알터네이터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충전량, 그 다음에 저희가 220V 오토 캠핑장 같은 데서는 220V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친환경 예. 태양광 패널이 이쪽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붕 맨 바깥쪽에는 지금 태양광 패널이 적용돼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담당님, 저희가 이렇게 실내 공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아봤잖아요. 네네. 이제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때 할 수 있는 좀 편의 사항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 야외에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닝 텐트라고 쳐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거. 네네. 저희가 이거를 확장하면 실내로 들어오는 햇볕이라든지 빗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렇죠.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쪽에 간단하게 테이블을 설치하시고 밖에서 이제 음식 같은 걸 해 드실 수도 있고 그런 네.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본 1톤 양산 캠핑카 저희가 실내 공간으로 옮겨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캠핑카 시장의 현황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나윤석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는 송민아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송민아 기자, 네. 캠핑카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 차를 잘 몰 수 있을까?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몰아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오. 하지만 이 높이가 상당합니다. 약 3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는 좀 부담은 있었어요. 네네. 무게도 그렇지만 높이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차를 사놓고 막 차나 아파트에 주차가 힘들면 네. 조금 그게 꺼려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일단 대부분의 지하 주차장이 뭐 2.3m, 2.5m이기 때문에 네. 지하에 내려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지하에다 꼭 보관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렇죠. 어차피 야외에서 생활하는 캠핑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외에 한적한 공간만 확보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공간 자체를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대형 캠핑카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요즘엔 지하 주차장 말고도 야외 주차장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H사에서 다른 캠핑카도 많이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 캠핑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죠. 예전에 뭐 기존에 있던 그 캠핑카들은 지금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런 캠핑카와는 조금 다른 점은 일단 지금 나온 차는 양산형 캠핑카고 그리고 앞에 화물차를 베이스로 한 캠핑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인 그런 캠핑의 어떤 메커니즘을 좀 이해한 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나왔던 캠핑카는 단순한 차박 정도 가능한 차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나온 캠핑카는 이제 숙박으로 갈 수 있는 완성된 그런 캠핑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양산형으로 조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캠핑에 딱 맞는 그런 기능들을 잘 녹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캠핑카가 트럭을 베이스로 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네. 12인승 미니버스라든지 아니면 15인승 중형버스 이런 경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겉 차체 모양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맞추어서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이 트럭을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앞에 운전 그 캡이라고 하죠. 캡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뒷부분은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높아지고 넓어지긴 했지만 필요한 것을 다 담을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설계의 자유도가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확실하게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나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수입업차와는 좀 승산이 있을까요? 가격이나 아니면 성능, 또 기능 부분에서 좀 견주어 볼 만한가요? 그렇죠. 저는 좀 가격 경쟁력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 양산차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튜닝 시장은 개별 맞춤형 이 차량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일단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네, 좀 천차만별이고 네. 또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또 내가 조금 저렴한 걸 하려고 하다가도 좀 비싼 걸로 하고 싶고 뭐 이런 네. 또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양산형으로 나오면은 이제 부품값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격대가 다 균등하고 하니까 예, 일률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AS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네, 사후 관리를 할 때 일반 그런 튜닝 시장에서 했을 때에는 조금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조금 어려웠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양산형 시장에서는 사후 관리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해진 가격이나 사후 관리가 확실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쟁사는 좀 튜닝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캠핑카는 사실은 튜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 이렇게 사실은 대기업 완성차가 나온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송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만듦새 그리고 좀 투명한 가격 체계 네. 그리고 AS에 대한 안심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고객들을 이 캠핑카 시장으로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그 캠핑카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보여주는 어떠한 그 완성도를 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는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데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차 안에 보시면은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그 컨트롤 패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캠핑카들은 보면은 그게 무슨 저기 공장에 쓰는 네. 그 제어반처럼 이렇게 똑딱 스위치, 빨간불, 파란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처럼.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다가 보면은 내가 무슨 이제 산업 기계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색함, 거부감 그런 부분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극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품들을 중소기업한테도 부품 베이스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캠핑카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 상생하는 그림이 맞습니다. 나온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를 이렇게 트럭으로 화물차로 만든 사례가 있나요? 사실은 용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분들 이 트럭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버스 같은 경우가 더 걸어 올라가기 편하다는 건 느끼실 수 있을 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캠핑카는 버스를 베이스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트럭을 굳이 선택을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은 뭐냐면 대부분 험로 주행용, 완전히 극한 지역까지 주파를 해서 네.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들어가서 와일드 라이프를 즐기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륜구동 험로 주행용 트럭에다가 그렇죠. 캠퍼를 올려서 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무슨 어드벤처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네.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이 트럭 베이스의 이 캠핑카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트럭을 베이스로 했을 때 얼마나 설계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캠핑카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심비는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가심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떠나서 네. 내가 과연 이 차를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 포인트가. 네. 첫 번째는 먼저 이 제작하는 기간입니다. 예. 다른 일반 튜닝 차량들은 관계자 말로는 네. 기간이 한 2주가 넘어가요.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양산형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데까지 약 일주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되게 금방 걸리네요. 금방 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심비도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그렇죠. 같고 네. 두 번째는 좀 이게 좀 큰 부분일 수 있는데요. 차량 가격대가 지금 4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4천만 원대에 내 집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에는 아, 충분한 메리트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숙소의 개념으로 봤을 때 4천만 원짜리 내 집, 그리고 도로가 있는 곳이면 네. 어디든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곳이 내 집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움직이는 집 느낌. 움직이는 집이죠. 네. 그런 부분들로 따져보 봤을 때에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캠핑카 등록 대수가 19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일시적인 붐일까요? 앞으로의 캠핑카 현황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에 이용을 했던 공간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나만의 공간을 어디 가든지 즐길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마음을 안심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캠핑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얼마나 시장성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캠핑카라는 것은 원래 숙박을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그 제반 설비가 전혀 없는 곳 이런 네. 곳에 갔을 때 빛을 발하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는 곳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펜션이 있고 네. 어딜 가도 숙박 시설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져보기 전에는 환상이 있지만 사실 운전해 보시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 거추장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하시기 전에 뭐 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 더 경험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 비대면 문화가 네. 또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 네. 소그룹 단위의 그런 어떤 이동이 좀 잦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캠핑카가 보다 더 인기가 높아졌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네. 충분하게 캠핑카가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도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캠핑 문화 하면은 그게 어떤 레저 문화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야생에 가까운 네. 텐트 치고 거의 모든 자연 환경에 노출이 되는.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불편해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램핑이라고 하는 문화가 또 있잖아요. 네. 다 갖추어주고 심지어는 텐트 안에 에어컨도 놔주고 그런 것들이 몸만 가면 있는데 되네. 네. 그런 거 보면은 글램핑이 좀 더 단단해지고 네. 그런 나만의 글램핑 사이트가 되는 게 이런 캠핑카가 그렇죠. 네. 되겠죠. 그렇게 연장선으로 본다면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캠핑 문화는 더욱더 확산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두 분 모셔서 캠핑카 시장에 대한 현황 알아보았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